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과 1학년 여러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지도 상당히 오래됐네요. 자, 조금만 더 온라인 수업을 듣고 힘내면 우리 이제 학교에서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온라인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진행됐던 내용들도 모두 학습 내용에 들어가고요. 우리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요. 우리 7월 달에는 지필고사도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온라인 수업이라고 선생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넘기지 말고 하나하나 집중해서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 개 동영상을 보고 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기가 무엇인지, 전기가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밀접한지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나니 벌써 3단원 직류회로를 배울 시간이 됐어요. 직류회로는 교과서 110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자, 교과서 110페이지를 펼쳐놓고 교과서와 함께 선생님 수업을 듣는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수업이 될 겁니다. 자, 직류회로 시작할게요. 자, 직류회로 단원 첫 번째 소단원은 전기회로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 1단원, 2단원에서 간략하게 배웠지만 이제 전기회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전기회로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전류의 정의와 세기를 전하의 특성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류뿐만 아니라 전압도 함께 배우게 될 거고요. 저항, 건전지, 스위치를 기호로, 심벌로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배우고 그를 토대로 전기 회로도를 그리고 전류, 전압 및 기전력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전류, 전압은 많이 들어봤죠. 기전력이라는 말은 이번 시간에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이 말에 대해서도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세 번째, 저항의 직렬, 병렬 또는 직병렬 회로를 구성을 하고요. 그 회로의 전압계와 전류계를 접속해서 전압 전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옴의 법칙이라는 전기회로에서 아주 기본이 되면서 제일 중요한 법칙을 배울 거예요. 이 옴의 법칙을 통해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저항과 전압과의 관계를 알아볼 겁니다. 저항의 직렬, 병렬을 어떻게 합성저항을 구하는지, 그리고 그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 그리고 그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다섯 번째, 전기회로에서 전압 강하와 전이차가 0이 되는 전위의 평형 상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휘스톤 브릿지라는 회로를 배울 거고요. 여섯 번째, 자, 전기의 역사상 상당히 중요한 업적을 남겼던 키르이호프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발견한 전류 법칙과 전압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사람이 발견한 법칙 덕분에 우리가 전기 회로를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이 법칙을 토대로 간단한 폐회로망의 전류와 전압 크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기회로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전기회로라는 것은 자, 전기로 이루어진 회로겠죠. 전기회로란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여기 전지와 스위치, 그리고 전구를 부하라고도 하거든요. 전구 같은 각종 소자를 이렇게 도선으로 연결한 회로를 전기회로라고 합니다. 이 회로를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회로도로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되겠죠. 자, 전원이란 말은 전기를 공급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전기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전원은 어디가 될까요? 전기를 공급하는 전지인 건전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전원이고요. 전원은 오른쪽 회로도에 보면 이렇게 생긴 기호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부하라는 말이 있었죠. 전구를 부하라고 하는데요. 부하는 전구만 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를 소비하는 모든 부품이나 소자들을 부하라고 합니다. 부하. 전기가 소비되는 부품을 얘기합니다. 전구가 될 수도 있고요. 저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부하, 요거는 전구를 나타낸 그림이고요. 이 부하에서 전원에서 공급된 전기가 이 부하에서 뭐가 됩니까? 소비가 됩니다. 자, 전기를 소비하는 장치를 부하라고 합니다. 자, 아래 표에 보시면 전기회로를 구성하는 물품들이 나와 있고요. 각각 실제 모습을 그린 것과 기호가 나타나 있습니다. 건전지는 회로도상에는 이렇게 그리고요. 건전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이 있죠. 자, 여러분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전지에 보면 오볼록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쪽이 전기의 플러스입니다. 자, 반대쪽이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자, 플러스는 기호에서도 기다랗게 그리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전구 그림이 있고요. 중학생 때 실험을 해봤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자, 전구는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스위치가 있고요. 스위치는 요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 자, 스위치를 손가락으로 여기서 요렇게 누른다면 전기가 통하게 되겠죠. 연결이 돼서 각각 배선들이 연결이 돼서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닫힌 모양이 되고 선처럼 그냥 일반 배선처럼 작동을 하게 돼서 전기가 통하게 되겠죠. 자, 오른쪽에 보면 저항이에요. 저항은 우리가 1, 2단원에서도 배웠죠. 저항은 이렇게 색띠로 저항의 크기를 표시하고요. 자, 얘는 저항의 실제 모습이고 오른쪽은 저항을 회로도에 그릴 때의 기호의 모습입니다. 자, 전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전류는 전자의 흐름입니다. 전류는 전자의 흐름입니다. 전류는 전자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자,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 그림 여기 3-2를 보시면 자, 전기회로를 연결했습니다. 전지와 건전지와 스위치를 연결을 했어요. 스위치가 열려 있는 경우에는 전자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전구에 어떤 전기도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스위치를 닫았을 때 오른쪽 B의 그림을 볼게요. 스위치를 닫았을 때는 자, 도선에 있는 그리고 전구에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죠. 전자들이 마이너스는 누굴 좋아해요? 플러스를 좋아합니다. 전자인 마이너스 극성이 자꾸 플러스가 좋으니까 플러스 쪽으로 딸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성질을 가진 전자들이 자꾸만 건전지의 플러스 부분으로 가죠. 그래서 전자는 요렇게 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전자의 흐름과 반대 방향이 전류라고 했죠. 즉 플러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에서 나오는 것이 전류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도선에 있는 전자의 움직임을 확대한 그림인데요. 자, 도선 안에 보면 원자와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파란색의 전자들은 자꾸만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전자가 전지의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면서 전류는 어떻게 흐릅니까? 전지 플러스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나와서 도선을 한 바퀴를 돌아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시 전지의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핵심적인 것은 전자의 흐름을 전류라고 얘기하는데요. 단, 전자의 흐름은 전류와 반대 방향이라는 겁니다. 전류의 세기, 전자의 양을 이야기합니다. 전류가 많이 흐른다, 적게 흐른다라는 것은 많은 전자가 이동한다, 적은 전자가 이동한다 라는 말과 달라집니다. 얼마나 많은 전자가 도선을 따라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전류가 세다, 약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전류는 그러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전류의 근원적인 정의를 알려드립니다. 1초 동안에 어떤 도선에 있는 어떤 지점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을 이야기하며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합니다. 1초 동안에 도선을 통과하는 전하량, 전자의 양이죠. 그 양을 나타내며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류 I는 T, 시간분의
Q, 전하량입니다.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전류 I는 시간 T분의 전하량 Q입니다. 이 공식이 전류의 정의가 되는 공식입니다.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자, 2암페어보다 4암페어가 전류가 세다, 많이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1초 동안 전하가 2개가 이동했다면 이것은 2암페어고요. 1초 동안 전하가 4개 이동했다면, 아니죠, 4쿨롱을 이동했다면 이거는 4암페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이동 방향이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죠.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이라서 플러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돌고요. 전류는 전자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건전지 플러스에서 나와서 빨간색이 전류의 방향입니다. 전류의 방향 왼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흘러서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는 모양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 다음은 전압을 살펴볼게요.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입니다. 힘, 전류를 밀어주는 힘이에요. 즉, 전하의 전위 에너지 차라고도 얘기합니다. 전위라는 것은요, 이때 위가 위치라는 뜻이거든요. 위치, 전기적인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전압은 높낮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류는 물처럼 흐르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압은 높낮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압의 단위는 볼트입니다. 자, 물은, 즉 전류는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전압은 위치라고 했으니까, 높이라고 했으니까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즉 전압이 플러스인 곳에서 전압이 마이너스인 곳으로, 즉 전원에 있는, 전원이 공급하는 전압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물의 성질인 전류가 흐르는 게 맞는 말이죠. 자, 왼쪽 그림을 보시면 수위차가 없음, 즉 A와 B가 평평할 때는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즉 전위, 전기의 위치 에너지가 똑같다면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자, 다시 아래에 있는 왼쪽 그림을 보시면 C 위치와 D의 위치는 높낮이가 다르지요. C는 높고 D는 낮죠. 수위차가 있으므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C에서 D 방향으로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전기도 똑같습니다. 전기, 플러스가 전압이 높은 위치, 전기의 위치 에너지인 전위가 높은 지점이고요. 마이너스는 전기의 위치 에너지, 전위가 낮은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전류도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물과 높이를 생각하시면 전류와 전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기 회로에서 전압은 기전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아까 그 목표 이야기할 때 기전력이라는 말이 나왔죠.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원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이 계속해서 흐르게 하는 펌프와 같이 전지나 발전기처럼 전류를 계속해서 흐르게 하는 힘이 바로 기전력입니다. 즉,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건전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건전지, 전원은 계속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전압의 정의, 전압은 전하량을 이동시키는데 소모된 힘입니다. 힘이 센 게 에너지가 세다고 이야기를 하죠. 전하량을 이동시키는데 소모된 에너지, 즉 힘이라고 정의가 되고요. 이거를 전위차라고도 얘기합니다. 단위는 볼트라고 사용합니다. 볼트라고 읽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볼트를 사용합니다. 자, 전압의 정의에 따른 전압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식을 볼까요? 전압 V는 Q분의 Q, 즉 전하량 분의 W, 에너지 W라고 나타냅니다. 전하량 Q는 단위가 쿨롱이고요. 에너지 W는 단위가 뭐예요? 줄입니다. 자, Q분의 W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전압의 단위는 볼트입니다. 자, 우리 전류와 전압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